내가 원하던 말년에 가까워질 때쯤이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돌보아야 할 것들이 줄어들면서 무력감, 화병과 불면증, 만성위염, 우울증, 갱년기, 목 디스크까지 겹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만큼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어릴 적 사남매 중 둘째 딸인 나는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단란했던 우리 집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면서 무너져 버렸다. 변두리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나는 다른 집에 맡겨져야 했다.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아버지는 술에 찌들어 홀로 일하시는 어머니를 때리고 외도와 외박을 일삼았다. 중학교 1학년 때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만취 상태에서 쥐약을 먹고 나 홀로 버티다 돌아가셨다. 그 시간을 나 혼자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굳어진 몸을 만져보며 이제 아버지를 못 본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엄마에게 이해할 수 없는 미움과 서러움이 느꼈다. 그 마음으로 장례식 후에 큰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죽었어요. 라는 앙큼한 거짓말이 엄마에게 주운 글씨를 새겼고 이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해끼침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학교로 이끌기 위해 애썼지만 난 자퇴를 하고 공장을 떠돌았다. 지금도 그 손을 뿌리친 것이 평생의 후회이다. 그 후로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소꿉친구를 우연히 만나 몰려다니며 술과 담배를 시작했던 것이 17대였다. 초저녁에 음악다방에서 밤을 시작해 새벽 4시까지 춤추고 부킹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특히 술 욕심을 부렸다. 20살쯤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내 바람대로 남편은 지금까지도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늘 잠을 실컷 자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루에 큰 대야로 2번씩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하고 군부를 떼가며 큰 살림을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홀로 계신 나의 어머니께서 노년의 자식들 덕분에 말년복이라도 받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나도 나이가 들고 시어르신들께서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잘 성장하여 내가 원하던 말년에 가까워질 때쯤이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돌보아야 할 것들이 줄어들면서 무력감, 화병과 불면증, 만성위염, 우울증, 갱년기, 목 디스크까지 겹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만큼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자주 들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 나 술 좀 사줘. 아파 죽겠어. 였다. 거짓말처럼 한두 잔의 술이 특효약이 되었다. 취미로 장구를 배우고 사회생활도 시작하면서
동네 부녀회장까지 맡았다. 술 마실 일이 늘면서 사건도 늘어났다.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면허 취소를 당하고 차도 2대나 폐차하면서 양쪽 무릎 수술만도 여러 번 했다. 그래도 붙잡고 있던 내 참을성은 남편의 외도와 함께 폭발했다. 나는 더 술에 취했고 부부싸움은 종종 몸싸움까지 갔다. 정말 죽으려 농약을 2번이나 먹었지만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고 나면 지겨워, 또 살아났네 라고 속으로 읊조렸다. 아버지는 쥐약을 먹고 자살했고 언니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형부도 술로 인한 간경화로 홀로 세상을 떠났다. 나까지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술을 끊는다고 굿도 해보고 천도제를 여러 번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2017년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이후 입퇴원을 반복했다. 3번째 입원을 할 때 아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도 술병을 잡는 미친 정신의 내가 너무도 혐오스러웠다. 병원에 나를 가두고서라도 술을 멈추기 위해 숨겨두었던 술을 전부 다 들이키고 병원에 가자 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열과 성을 다해 병원 치료와 AA 활동에 참여했지만 자신은 없고 미래가 두려웠다. 남편은 내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는데 그때마다 화가 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었다. 퇴원 후가 무서웠다. AA 멤버분들 댁으로 가서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을지, 남편에게 방에 가둬달라고 해야 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결국은 AA 멤버분들께서 제안하시는 것을 따랐다. 아무리 집중을 해도 기억에 남는 것은 없었지만 입을 열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는 것, 빅북을 읽는 것, 경험담을 읽는 것 등등을 실천했다. 입원한 지 6개월쯤 꿈을 꿨는데 보호사가 영적 체험인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말에 나는 바로 퇴원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과 딸은 나를 믿지 않고 극구 반대를 했다. 감정이 격해지며 속이 답답해졌을 때 순간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훅 하고 들어왔고 술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정신이 번쩍 들며 아, 난 아직 멀었구나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이 퇴원시켜줄 때까지 병원 생활에 충실했다. 10개월쯤 또 한 번의 꿈을 꾸면서 이번에는 퇴원을 하게 되었다. 나를 믿지 말고 AA에서 나보다 먼저 단주한 사람들을 믿기로 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모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모두 붙잡고 병원에서 배운 대로 걸음마부터 차분히 따라했다. AA에서 후원자를 만나 100일 작전과 12단계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빅북 스터디에도 참여하였다. AA에서 다른 멤버의 경험담을 경청하며 나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1단계가 이루어졌다. 나는 술에 대한 무력할 뿐 아니라 나의 삶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은 나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였다. 나 너무 힘들고 비참해요.
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 나약하고 깊이 아픈 사람인 것을 나이 60이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슴 벅차게 감사함을 느꼈다. 단조 5년을 향해 가는 지금 AA 모임이라는 안전지대에 있음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다. 술을 끊고 싶었던, 처절했던, 절박함, 두려움에 몸부림쳤던 내 모습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고 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순탄치 않은 상황을 직면하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내가 믿는 신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두려움과 갈망보다는 회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곳에든 2달이 딱 버티고 단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신줄 꽉 잡고 죽을 때까지 회복하며 성장하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싶다.